시간이 갈수록 선명해지는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은 2017년도에 했고요. 1년 정도 이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임신이 안 돼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선 감사하게도 임신이 돼서 쌍둥이가 생겼어요. 결혼 4년 만에 기적처럼 부부에게 찾아온 쌍둥이 남매. 하나씩 아들 거고 이게 딸 입히려고 했는데 옷 같은 거는 저희 딸 아이한테 다 입혔어요. 세상을 구하는 힘센 영웅처럼 누구보다 건강하게 태어나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태명, 토르와 로키. 그런데 행복한 순간도 잠시. 우리 아들은 사실 얼굴을 잘 안 보여줬어요. 뱃속에서. 맨날 뭐 얼굴 보자 그러면 막 숨고 막 이래가지고. 태어나면 얼굴 보자 했는데 결국 얼굴을 못 봐서 그게 속상해요. 아들을 만난 지 36주 1일 만에 멀리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비극이 찾아온 지난해 10월 9일. 무슨 일이죠 도대체? 그때로 시간을 돌려봐야겠습니다. 10월 9일 양수가 터져가지고 출산을 하게 된 거였죠. 예정일보다 2주 일찍 양수가 터져 급히 병원을 찾은 부부. 일단은 처음에 저희가 내원을 했을 때 주치의가 없었어요. 그날이 이제 한글날이 시작 연이었고. 우리 애기를 낳기 위해 오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의 사생활이 있고 개인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는 당연히 당직이한테 애기를 낳겠구나 하고서 갔던 거였는데 정말 감사하게 오신대요. 초산에 쌍둥이 출산이라 걱정을 했지만 간호사가 그랬어요. 4시쯤이면 올 수 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행히 밖에 있던 주치의가 와서 제왕절개 수술을 해준다는 말에 한시름 놓았다는데요. 오후 4시경 지선 씨가 허리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된 거죠.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지금. 여보 왜? 머리 아파? 어떻게 도와줄까? 잠깐만. 허리만 좀 계속 아프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은 조금 이쪽으로 위치를 좀 이동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주치의가 오지 않자 간호사에게 재차 확인해봤습니다. 주치가 많이 늦어지네요, 그렇죠? 4시에 왜 안 오냐 그랬더니 8시에 온대. 에? 그래서 좀 기다렸더니 갑자기 오더니 출산을 내일 하자고 또 얘기가 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저녁에 온다던 주치의가 갑자기 다음 날 오전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미룬 겁니다. 늦게 수술해도 괜찮습니까? 양수가 터졌는데? 양수가 터졌어도 논문상에 의하면 뭐 10일까지 버티다가 출산하는 경우도 있대요.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기들이 너무 작으니까 뱃속에 있으면 아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근데 저만 버티면 된다고 하니까 저는 버티겠다고 얘기한 거였죠. 계속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저희도 걱정이 되니까 대학병원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시 인큐베이터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체크를 해놓은 상황이었고.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대학병원에 미리 문의도 해놨답니다. 만발의 준비는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허리 통증에 이어 이번엔 호흡 곤란까지 왔다는데요. 얼마나 걱정됐을까요? 근데 갑자기 제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호흡이 갑자기 엄청 막히는 느낌이 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호사는 무통 주사액을 절반으로 줄여서 투여합니다. 야, 이건 좀... 엄마가 되는 게 이토록 힘든 일일까? 이제 오늘 밤만 이제 무사히 잘 넘기면 되는데 밤이 참 길고 그러네요. 여보 좀만 힘내자. 화이팅! 여보 화이팅! 화이팅! 그치. 도리야 로키야 건강하게 만나자. 이제 이 밤만 버티면 어여쁜 쌍둥이 남매를 꼭 안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료진들이 소란스러워집니다. 저희 이제 와이프 배를 계속 두리번 하면서 뭔가 신호를 찾는 듯한 느낌이 보였는데 신호가 잘 안 잡히니까 당황해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다급해 보이더라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 아니 무슨 신호죠? 불안해요.
놀란 마음에 아내에게 뛰어간 동훈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막 울고불고 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심장이 멈췄다 그러더라고요. 건강하게 잘 뛰던 아들의 심장이 갑자기 멈춰버린 것.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제발 살려주세요. 하느님 살려주세요. 우리 애기 좀 살려주세요. 하고서 저는 기억을 잃었으니까 저는 바로 제가 수술을 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이고. 갑자기 일어난 위기 상황에서 당직이는 수술을 하지 않고 누군가를 기다렸다는데요.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응급 상황인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지금이라도 빨리 아이를 꺼내서 심폐소생술을 한다든가 수술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수술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아니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심폐소생술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참. 전화를 해요. 주치의한테 전화를 한다고 해. 오라고. 다음 날 온다던 주치의에게 응급 호출을 하는 당직이. 전화를 받고 약 30분 만에 주치의가 달려옵니다. 왜? 아니 30분 만에 올 수 있었는데 뭐 어디에 있다 온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살려달라고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냥 간단한 문의를 하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죠.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제왕절개 수술. 아들의 심장은 다시 뛸 수 있을까? 저희 딸이랑 이제 아들 수술실에서 나오는 걸 봤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딸을 얻었잖아요. 너무 축하하고 기쁘죠. 하지만 아들은 끝내 울음 한 번 터뜨리지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가 처음 나왔을 때 얼굴은 저만 봤거든요. 딸아이는 이제 막 이제 울고 있었고 이제 저희 아들은 이제 미동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좀 울으라고 왜 안 우냐고 왜? 포근한 엄마 품에 안겨보지도 못하고 곧장 뜨거운 화장장으로 보내졌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나자 하는데 아기를 못 알아볼 것 같아서 아기 얼굴을 모르니까 아, 천국에서 만나면 얼굴을 모르니까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오빠가 어떻게 아기 얼굴을 몰라? 병원에 가져온 베네저고리도 입혀보지 못하고 끝내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죽음. 수술실을 나온 주치의에게 결과를 듣던 중 지선 씨 시아버지가 이상한 모습을 목격합니다. 모퉁이에 기대가지고 계속 이렇게 눈을 반을 지그시 감고 그냥 졸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감을 잡았지. 제가 이제 그랬어요. 너 술 마셨지? 이야. 주치의의 이상 행동에 급기야 112에 신고를 했다는데요. 당시 병원에 경찰이 출동한 실제 영상입니다. 안전할 거예요, 선생님.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술을 얼마나 드셨어요? 그 술 마신 거는 이제 인정하네요 보니까. 소주요, 맥주요? 어쨌든 술을 먹은 거야. 아니, 저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의사가 술을 먹고 수술을 했다 이렇게 신고가 됐어요. 가서는 이제 태아 부모님들이 이 사람 술 먹고 운전해서 왔다 그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음주 측정을 한 거죠. 당시 출동한 경찰도 병원에서 음주 측정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전 처음 봐요. 희귀한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측정 결과는 0.01%이지. 어? 주치의가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음주 추정치는 0.038%이지.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주치의는 다시 차를 몰고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야, 끝까지 운전하고 거기 나가는 거 아니야? 응? 아들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고 싶었던 풍경이었습니다. 넓은 자연에서 자유롭게 흘러가길 한 줌 재가 된 아이를 이곳에 뿌렸습니다. 젖 한 번 먹여보지 못한 아들을 위해 모유를 준비해온 지선 씨 부부. 저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 맘마 먹어, 맘마. 엄마 젖도 못 먹고 갔어. 내 새끼. 이렇게라도 아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 불러도 대답 없는 그리움만 쌓입니다. 애기 불쌍해서 어떡해. 애기 살려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건강하던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망 직후 병원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수술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있었거나 문제가 있었거나 이렇게 하면 당연히 큰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그게 아니시라는 거네? 지금 수술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아, 그럼 술을 먹어도 된다? 세상에. 살인이다, 살인. 이 양반 살인자야, 살인자. 수술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병원 측 입장. 아니, 지금 태아가 사망했잖아요. 그렇다면 술을 마시고 수술을 해도 되는 걸까? 이것에 대해서 규정을 가지고 있는 병원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규정을 누가 짓고 있는 거냐. 그 결국 국가가 규정 문제가 아니라 기본 상식 문제야. 의사가 술 먹고 집도를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걔도 의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하는 거죠. 현행 의료법상 음주 수술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데요. 굳이 술을 마시고 당직이 대신 수술실에 들어간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요. 술을 드셨으면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당장 당직하는 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수술을 그냥 진행하려 하십시오. 이게 맞는 거잖아요. 주치의라는 그런 애정 때문에도 그래요,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좀 이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저희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좋은 병원의 선택은 좋은 의료진입니다. 상대편 변호사랑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일은 병원에서 비일비재해서 자기는 이 일이 심각하다라고 생각도 안 한다. 말이 됩니까 저게? 우리 1, 2주 눈 감고 있으면 사람들 산부인과 찾아올 거다. 해당 병원은 지역에서 손꼽히는 대형 산부인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람들로 북적이는 병원. 해당 주치의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진료를 보고 있는 주치의. 요새 막 인터넷 나오잖아. 그거 괜찮아진 거죠.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병원 측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수술을 수용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수술은 절대 아니다. 음주 수술은 맞지만 만취 수술은 아니다라고 해석하시는 말씀입니다. 음주는 했지만 뭐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거랑 거의 똑같은 논리예요. 수술은 환자 사람의 몸에 직접적으로 칼을 대는 행위예요. 운전과 수술 중에 본질적으로 어떤 게 더 위험하냐는 거죠. 지선 씨와 비슷한 피해를 겪은 또 다른 제보자가 용기를 냈습니다. 아니, 피해자가 또 있다고요? 해당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나서 생긴 일이라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제가 과다출혈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당직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신속하게 출혈 부위를 찾아 피를 멈춰야 하는 응급 상황. 그런데
당직이가 저를 케어하지 않고 저희 담당이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뒤늦게 도착한 주치의는 마취도 하지 못한 채 배를 가르는 수술을 강행합니다. 아이고 마취를 안 하고 수술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야, 이건 한마디로 내 생사를 열어내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와 끔찍한 수술의 고통을 고스란히 견뎌야 했던 연주 씨. 그 후 어떠한 사과도 듣지 못했답니다.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상황들. 병원에 당직이가 왜 있습니까? 아침 일찍 내원해서 9시 14분 이제 심장이 멎은 거 확인할 때까지 의료진들이 뭘 했나? 방치를 한 거밖에 더 안 된다고 본다. 저희 시어머니한테 그 당직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낮에 저한테 수술했으면 아기는 살았을 거다. 대체 왜 술을 마신 주치의를 기다려 수술을 다음 날로 미룬 걸까? 하루라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거고요. 즉시 수술을 하지 않은 거는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그런 의료적 판단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산부인과 전문의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술을 앞둔 사람이 양수가 터져갖고 진통이 시작되면 다음 날까지는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해요. 36주 이후에는 아기가 잘 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황이 아기에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작다 하더라도 아기를 조금 빨리 꺼내 주어서 힘든 거를 조금 더 쉽게 해주는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당직이가 수술을 하지 않은, 아니 하지 못한 진짜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아니 대체 뭘까요? 뭐죠? 이게 궁금해요. 환자한테 수술 받기를 원하는 환자를 감히 페이닥터가 손을 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고요. 당직이가 월급 받고 일하는 페이닥터였기 때문에 주치의의 환자를 수술하지 못했다는 것.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해당 당직이는 10수년간 아이를 받아온 베테랑 의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만을 맡아줄 수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다면은 병원에 있었던 그 산부인과 의사가 가장 일차적인 큰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그 병원만의 어떤 독특한 이런 이제 내부 관행을 이유를 들어서 실제 응급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다면 일차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하고 있었던 그 당직이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겠죠.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일단 저희가 업무상 과실적으로 점을 두고서 진행을 해온 거고 심정지를 발견했을 때까지 시점, 그 시점 안에서 의료진의 대처가 적절했느냐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보는 거죠. 아이고 36주 1일 아들이 머물고 간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뱃속에서 함께하는 10달 동안 엄마랑 아빠랑 너무 행복했어.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엄마 마중 나와줘. 우리 아들 사랑해. 부디 고통 없는 세상에서 다시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